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돌아다니면 그런 선수가 또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표팀이면 진짜 좋은 애들만 찾으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또 대표팀이어도 경기를 좀 많이 보러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그런 팀에 좀 특색 있는 선수들을, 특징 있는 선수들을 많이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영상으로 보면 되겠죠. 직접 가는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임 지도자 역할과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창현 지도자입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맡으면서 선수들의 성장과 육성을 도움을 주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즐거워했었던 것 같고요. 뭐 남들에 비해 피지컬도 많이 약했고 성향 자체도 되게 소극적이었고 근성 자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버텨서 고등학교까지 갔었는데 사실 축구를 그만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제 자신이 이게 선수로 되겠다 안 되겠다를 제가 판단하는 나이가 되거든요.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해온 게 축구밖에 없는데 사실 그때 뭐 공부도 등한시 했었고 울면서 대학은 가줬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모든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대학만 가자, 이제 목표의식이 이제 생긴 거죠. 그때부터 제 모든 마음가짐과 모든 생활 패턴 자체가 모든 게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만 가자. 또 하나는 지도자가 되자였어요. 그때 당시 목표는. 어머니가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앞날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인가의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선수로서는 사실 크게 자신감은 없었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세탕 네탕씩 하면서 남들 쉴 때 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대학을 포기하고 과연 내가 프로를 또 가서 내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면 대학을 포기하면 제가 목표했던 꿈이 사라지잖아요. 프로를 가서 선수 생활도 그때 당시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면 도전은 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할까? 과연 프로에 오는 선수들은 제가 가진 실력에 비하면 사실 분에 넘치는 선수 생활도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인천을 입단했을 때 한번 레전드로 있어보자라는 그게 목표의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저희가 원하지도 않게 트레이드 이적이 된 거예요. 이제 이적이란 게 잦아졌고 한 5팀, 6팀 정도가 이적을 14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감독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 감독님들을 보면서도 저는 많이 배웠죠. 벤치에서, 왜? 경기를 뛴 것보다 벤치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저는 더 많았거든요. 그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그런 감독님들의 제스처, 코칭 스텝 선생님들의 이야기하는 부분들, 상황상황에 타이밍되는 교체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 눈으로 더 많이 보고 배우고 느꼈던 부분이었지 않았나. 은퇴를 하고서 돌이켜 봤을 때, 일지장을 열어봤을 때 그게 고스란히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축구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여러 가지를 14년 동안 겪으면서 저의 어느 한 구석에는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처음에 이제 지도자가 된다고 이제 은퇴하고 시작이 됐을 때 사실 막연하죠. 저도 그때 당시에 아이가 둘이 있었고 저기 시골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소년부터 가르쳐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이제 유소년 가르치고 고등학교 유스팀의 코치로 제의가 와서 또 마침 그렇게 가서 또 배워보고 싶었고 해보고 싶었고 또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이 됐고, 열정이 없으면 이 지도자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고, 3년을 그렇게 버텨서 너무 이제 급여도 적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게 맞나? 이제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도자 생활이 되게 험난하고 힘들었는데, 경제적인 시기를 버티고 이제 마지막 도전이 이제 여기 협회 전임 지도자였죠.
마침 이제 그때 당시에 협회 그런 자리가 났다길래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 면접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 또 지도자를 하고 싶었던 또 갈등, 그런 열정, 그런 게 그 면접에서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또 운이 좋게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고, 그 유청소년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저 또한 그 속안에서 또 배워나가고, 협회 안에서 또 배울 것이 정말 또 많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트렌드로 좀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협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설정한 그 로드맵이 있어요. 저 이창현의 로드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길대로 조금씩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진행형인 것 같아요. 꿈꿔왔던 부분들도 계속해서 하면서 지도자 육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강사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본인이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스포츠는 절대 쉽게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막 턱이 숨찰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에게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너가 정말 숨이 벅차오르게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봤니? 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저는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하다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돼? 저는 요즘 그 선수들이 정말 해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피지컬도 먹는 것도 노력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실하면 내가 목적을 바라는 그곳까지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구가 완성이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진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매번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벌써 중학교 때까지 잘했던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는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이런 노력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다고 봐요. 정말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뛰고, 왜냐면 내가 누구보다 이겨야 되고, 축구는 전쟁이거든요. 학원팀 선수들을 높게 평가를 하는 게, 학원팀 선수들은 그런 어떠한 절실함과 내가 여기서 살아내야 된다는 항상 부족한 내가 알고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저랬던 선수가 저렇게 될 수 있다고? 그 선수는 그냥 됐겠어요? 내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어디인가?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너 목표가 뭐니? 너의 꿈은 뭐야? 라고 말하면 축구 선수라 그래요. 이거는 저는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살 때 데뷔를 해서 내가 여기에서 몇 경기를 뛸 거야. 뭐 이런 정말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뭐 항상 이야기하면은 뭐 뉴스가 꼭 전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절대. 또 다른 남들보다 좀 더 기회가 제공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뉴스팀이 그렇다고 좋은 환경이 또 돼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부모님들이 다 좋은 팀을 많이 찾아가요. 아, 여기 프로 많이 갔대. 그래서 글로 많이 쏠리죠. 근데 거기에 한 학년에 20명인가 30명인가 돼요. 그럼 애들은 뛰는 경기 수가 시간이 20분, 30분? 이렇게 경기 뛰어가지고 어떻게 경기 체력이 늘고 어떻게 과연 피지컬적으로 늘 수 있을까? 조그만 거랑 큰 선수와의 피지컬 차이가 그런 걸 피지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운동장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이 퍼포먼스에 준비가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를 뛰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것도 알고 그런 것도 자꾸 당해봐야 알고 경기도 져봐야 알고 이기면 이기는 법을 알게 되고 경기를 15분, 20분 뛰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선수들은 내가 여기서 안 되면 벌써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나는 안 돼. 벌써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 도전해봐야지. 그래도 부딪혀보자. 해보자. 뭐 내가 그거를 정말 이기려는 집념을 갖고 내가 그 한계를 자꾸 넘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스포츠잖아요. 결국에는 안 좋은 팀이든 뭐 그 안 좋은 팀을 좋은 팀을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뉴스와 학원이 다르다기보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나라고 저는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잘 되는 팀들 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지도자들이 다 정말 열정적이고 이 팀을 위해서 정말 이 선수 개개인을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이제 선수들 선발하면서 저는 꼭 유스라고 해서 대표팀 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 학원 팀들 속에서도 분명한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축구를 하고 있다는 선수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분명히 전문가들은 볼 줄 알거든요. 골을 잘 차는 선수는 정말 많은데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축구를 하는 거지 쇼맨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른데 골만 잘 차려고 해요. 부모님들도 분명 지시를 하겠죠. 야,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잘 보여줘야 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다르거든요. 볼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저희는 알거든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하려고만 하는지 저는 그거는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오늘 이 팀이 승리를 위해서 더 상대와 싸워서 경합해서 이기느냐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기본에 충실하지는 않고 화려한 것들만 보여주려고 하니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아쉬운 세 가지. 좀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전술적인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고 체력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마지막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봐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되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범함을 많이 봐요. 정말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심리적으로 내가 어떠한 내가 선수랑 하더라도 내가 부딪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신감. 어떻게 보면 뭐 실패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벌써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하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 자신감을 또 심어주는 것 또한 지도자 역할이긴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멘탈적으로 강하냐. 근데 요즘 선수들은 너무 나약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하지만 여기서 달라져야 될 건 하나 있어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맞아요. 하지만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당연하다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지 자꾸 그거를 내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잘하려고 그러고 더 내가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고 정말 내가 이쪽 축구선수가 된다는 방향성을 잡고 이제 축구를 아이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부터 좀 더 강해야 되지 않나.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서비스업이 되는 분위기가 됐고 비즈니스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선수를 만드는 건 지도자가 만드는 거고 또 선수가 얼마만큼 노력하기에 달려져 있고 부모님들의 또 서포터가 달려 있는데 부모님들의 서포터가 축구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을 위해서 먹고 자고 쉬는 부분들을 좀 더 부모님 입장에서 신경 써주고 전문적인 거는 지도자분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부모님은 더 잘하는 마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집에 와서 또 부모님들한테 또 축구적인 또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또 그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중등 쪽은 좀 더 포지셔닝이나 이제 그룹 쪽으로 이제 다가가야겠죠. 초등학교 때보다 체력적인 향상도 좀 더 시작을 해야 되고 맨몸으로 이제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를 향상을 시킨다고 해서 키가 않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밸런스 훈련이나 근력 운동을 시작은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훈련량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량보다는 훈련의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의 강도나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만들어주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기본기, 기술, 감각적인 부분을 더 유지하고 중학교에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룹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팀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더 포지셔닝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이제 포지션을 특색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프로 가서도 또 어떤 지도자분을 만나서 포지션이 변경되면서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경기 체력적인 부분이나 경기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프레싱을 할 수 있고 수비로 전환될 수 있고 수비에서 공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공격에서 수비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데이트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눠진다기보다는 얼마만큼 이 경기장에서 지기 싫어하고 정말 내가 이기려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딱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발전하는 선수는 무언가 그거를 정말 귀담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봤던 선수들은 확실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또 감독님들이 바뀌면 아 나 이 감독님들이 안 맞다가 아니라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 맞게 전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또 빨리 움직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족하지를 않아요. 경기장 안에서 정말 지기 싫어하고 내가 훈련이 조금 뭔가 안 됐으면 그걸 더 채우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찰 때도 정확성에 정확성을 더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현대 트렌드가 정말 이제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강인 선수를 분석해 올 거고 손흥민 선수를 분석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막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럼 나는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그 노력적인 부분이지 않나. 중요한 건 준비하는 자세겠죠. 내가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선수의 진짜 공통점은 끝이 없다는 거. 더 완벽의 완벽을 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경기를 좀 많이 보러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표팀이면 진짜 좋은 애들만 찾으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또 대표팀이어도 장래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뽑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돌아다니면 그런 선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될 수 있으면 꼭 유스팀 아니더라도 지방팀이나 그런 팀에 좀 특색 있는 선수들을 특징 있는 선수들을 많이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하는데 볼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선수들을 체크를 하죠. 볼이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그럼 영상으로 보면 되겠죠. 직접 가는 이유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람보다 볼은 빠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볼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 움직여야 되고 미리 판단을 해야 될까요? 현대 축구가 정말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트렌드에 맞게 공중에 떠 있는 볼도 어떻게 빨리 처리할까를 지금 또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생각 자체가 빨라야 되고 얼마만큼 내 몸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빨라져야 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태도의 차이죠, 태도의. 이런 성향과 이런 태도에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아, 얘는 지금은 좀 부족해도 좀 끌고 가다 보면 분명히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포커스를 많이 보고요. 무언가 가진 특징이 있었을 것이고 그 본인한테 무언가 가진 장점이 분명 있는데 그거를 더 끄집어 내주는 게 좋지 않나. 뭐 중앙수비라고 뜨면은 뭐 예를 들어 대인 방어 같은 거 아니면 정말 점프, 서든 점프, 헤딩을 경합해서 잘한다든지 1대1 수비를 정말 집요하게 따라가고 공격수에게 슈팅을 안 준다든지 빌드업이 좋다든지 미드필드 요즘 보면요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없어요. 사이드의 포지션을 보는 선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돌파가 좋다든지 왼발 크로스가 뭐 정확하다든지 슈팅력이 좋다든지 그러니까 요즘 찾기 힘든 선수가 이런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고 킬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뭐 이러한 좀 더 자기만의 뭔가 무기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은 드리블 훈련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수비하는 반응 훈련.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게 완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언제든 누군가는 준비된 선수 들어올 수 있고 안주하는 순간 못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장을 돌아다녀 봐도 초등학교 때 잘했던 선수가 계속해서 A대표팀까지 잘하는 경우는 진짜 한두 명밖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선수들한테도 다 기회가 있고 지금은 힘이 부족하지만 또 언젠가 기회가 있다고 봐요. 진짜 어린 선수들, 정말 기술 좋은 선수를 저는 요즘 돌아다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20세 월드컵 갔지만 거기서 반은 골든에이지 출신이었고 반은 골든에이지 출신이 아니었던 선수들이었어요. 골든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고 승부처가 저는 고등학교 때라고 봐요. 축구선수로 꿈을 꾸는 아이라고 하면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목표의식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골든에이지가 뭐 꼭 안 됐다고 해서 절대 그게 연령별 대표팀, 뭐 A 대표팀 그게 꼭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봐요. 또 제가 그것을 볼 것이고. 네.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것 또한 정답은 없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시기에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했잖아요.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지만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훈련의 강도는 분명히 강해야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 압박하는 강도의 범위가 강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술은 너무나 좋은데 왜 성인 돼서 탈압박을 못 할까요? 지던 이기던 정말 도전해보게 부딪혀야 되고 서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서부터 자꾸 너무 내려서는 습관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려는 그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스팀은 입시제도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유스는 정말 프로에 가기 위해서 그런 살얼음판이 돼야 되고 클럽에 올라갈 선수들만 정말 살아남기 위해 경쟁 구도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해외에 돌아다니면 지도자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만 신경 써요. 근데 저희 나라 지도자분들은 어때요? 부모님들 신경 써야 되죠? 학교 일 신경 써야 되죠? 또 지도 신경 써야 되죠?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하기에도 되게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유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 입시 성적보다는 이제는 K4, K5, K3 다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요즘 K3, K4, K5 가면 축구 선수로서 성공 못한 줄 알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뭐 박진섭 선수나 또 뭐 그러한 선수들이 또 이겨내서 올라가잖아요. 대표 선수까지. 선수로서 성공 못하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제 축구 산업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분석관도 있고 또 요즘은 뭐 매니지먼트도 있고 경영 쪽도 있어요. 축구 경영 쪽도 지금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러면 조금만 넓게 바라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를 하고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컨설팅도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은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선수 입장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축구하다 그만두면 뭐 안 좋은 쪽으로 빠져있는 길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AI 이제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다고 봐요. 많이 부족해요. 선수들이 직접 학창시절에 느꼈던 경험이 필요해서 선출들이 좀 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는 그런 컨설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방면으로. 진짜 요즘 현장에서 많이 느끼지만 한국 축구만의 DNA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좋은 선수들도 너무나 많고 좋은 지도자들도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저의 바람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이 어린 선수들이 외적인 관심보다는 내가 정말 축구에 대한 꿈이 있고 축구에 대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축구로서 더 욕심을 갖고 정말 내가 이 프로 선수가 돼서 직업 정신을 갖고 좀 더 열정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노력 말고 정말 누군가가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얘는 뭐라도 잘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노력해줬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렇다 보면 저는 분명히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는 분명히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물론 힘든 직업인 건 알아요. 하지만 본인들에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어요. 조금 지금 하고 싶은 거 자제하고 그런 유혹되는 것들을 좀 더 참을 줄 알고 인내가 갖고 축구 선수를 꿈꾸는 그런 목표만 갖는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또 다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네.